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 2, 3학년 통틀어 전교생이 12명으로 포항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죽장면 서포중학교에 김종인 박사 등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진로 강연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초청해 화제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 1980년대 우리나라에 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보수와 진보를 오가며 정치 발전의 초석을 놓은 김종인 박사는 정치의 목적은 이념보다 먹고 사는 경제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통일, 일본의 부침, 중국, 인도의 부흥, 나아가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 위기 해결을 미국식 이민 정책에서 찾는 것도 방법이라는 김종인 박사. 우리도 독일처럼 통일을 통한 비상을 준비해야 하고 그 역할을 청소년들이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묻고 저서에 사인을 하며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래도 비교적 안정을 갖다가 보여주는 나라가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에 관련해서 좀 참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난달에는 박성재 전 MBC 사장을 불러 청소년 사이에 관심이 높은 방송 직업군과 유튜브 제작 노하우를 소개하고 이 같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도 설명하고 무엇보다 청소년 시절 다양한 독서를 최고의 비법으로 추천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글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머릿속에 든 게 많아야 정리가 되는 거야. 따라서 다양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지금까지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다양한 인사를 초청해 시골 학교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진로 개척에 관한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골 같은 곳에서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고 나면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약간 진로 수업의 연장선으로 느껴져가지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대학 100위권에 모든 대학이 안 들어도 노벨상을 받는 사람 등 그런 뛰어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강연을 마친 인사들은 학생들의 진지한 수업 태도와 맑은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 지주사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과 시민 400여 명은 오늘 관광버스를 타고 상경해 국민연금공단과 서울포스코센터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포스코홀딩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최정우 현 회장의 잘못된 경영 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대치동 서울포스코센터를 방문해 지난해 2월 포스코는 미래여는 포항 중심의 운영체제를 구축한다고 약속한 만큼 성남 설치를 위한 계약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경주 쪽샘 44호부는 화려한 부장품과 유물이 출토돼 신라 공주의 무덤으로 추정되는데요. 문화재청은 발굴이 끝난 이 무덤을 1500년 전 당대 방식으로 다시 쌓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단벌레 말다래와 화려한 가슴걸이, 10살 정도의 나이에 숨진 신라 왕족공주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쪽샘 44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전형적인 출자형 장식과 이렇게 수식을 다룬 금관인데 굉장히 작은 크기라는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발굴이 모두 끝났는데 문화재청은 이 무덤을 앞으로 2년에 걸쳐 다시 축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무덤의 크기를 표시하고 나무 기둥을 세워 기초시설을 만든 뒤 고분 한가운데 시신과 부장품을 넣을 덧널을 설치합니다. 국내 최초로 신라 고유의 무덤 양식인 돌무지 덧널 무덤을 재현하는 겁니다. 발굴만으로 부족한 그런 정보들을 이번 축조 실험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증하고 실제로 축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밝히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무덤을 만들기 전 토기를 깨뜨리는 당시 매장 의뢰도 직접 시연했습니다. 양 끝에 기준점을 잡고 중심 축을 만들어 측량하는 1500년 전 축조 기법도 재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직접 쌓았던 이런 구조물의 조사를 통해서 당시에 정말로 기술력과 그 사람들이 살았던 문화, 그런 것들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물보다도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적극적인 물질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축조 과정을 공개하고 전시 기반 시설을 설치해 시민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에서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려 뒤따르던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들이 모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와 택시에서 내린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지난해 3월 4일 밤 포항시 흥해읍 영일만대로에서 목적지인 대학 기숙사와 다른 방향으로 난폭하게 달려 납치당했다고 불안감을 느낀 승객이 문을 열고 뛰어내리게 했고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는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태국에서 밀수입해 유통해온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비대면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는데요. 들여온 마약은 배전함과 에어컨 실외기, 화단 등에 숨겨놨고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은밀하게 거래해왔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의 한 가정집,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고개를 푹 숙이며 경찰에 검거된 남성은 마약 유인 케타민을 투약한 직후였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초록색 가방 속에서는 MDMA, 일명 엑스터시와 필로폰으로 불리는 강력한 마약류가 담긴 봉투가 줄줄이 나옵니다. 이거 몇 g씩 소분한 거예요? 0.5? 1?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마약은 태국에서 밀반입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태국에 있던 한국인 총책은 한국에 있는 학교 동창, 동네 친구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마약 운반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여행을 가는 것처럼 항공기를 타고 태국 현지에 간 뒤 마약을 몰래 몸에 숨겨오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시가 22억 원 상당으로 한꺼번에 2만 5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마약 총책과 판매책, 구매자 등 48명은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가상자산으로 거래했습니다. 판매책도 텔레그램으로 구매자에게 마약의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마약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배전함 속, 에어컨 실외기 아래, 화단 흙 등 추적이 쉽지 않은 곳에 묻어두고 비대면으로 거래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마진을 붙여 되팔려 했던 다른 판매책이나 마약을 직접 투약하려던 구매자들이 주 거래 대상이었습니다. 판매책들은 한낮 길거리에서 종이 가방에 든 마약을 현금과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일당은 정보를 입수해 해외 공조 수사를 벌인 경찰에 10개월 만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태국 현지 사법당국과 공조를 해서 신속하게 검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 유통망은 4개. 경찰은 총책인 30대 남성 등 판매 조직 일당과 마약 구매자 등 모두 4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하고 마약 구매 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다음 달 21일까지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한순희 의원은 안심 보육 환경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정성용 의원은 경주 골드시티 조성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시정연설에 나선 준하경 경주시장은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내년도 5대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했고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에 연대하고 협력하자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포항 북구 지역위원장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도시 포항으로 도약하는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해 함께 가야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며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산업의 대전환을 통해 포항의 내일을 새롭게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은 지역사회의 원동력이며 포항에 좋은 대학을 세우고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포항시는 겨울철을 맞아 다음 달 1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2일간 상수도 공사를 중단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땅을 파기 어렵고 겨울철에는 집안 침하, 콘크리트 부실 양생 등 부실 시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